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광화문은 재앙이더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어제 공식화했습니다. 원래 공약이 이제 청와대 방 빼갖고 광화문 정부청사로 가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광화문은 뭐 경호, 비용, 뭐 집회 시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워서 시민들한테 거의 재앙 수준이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요. 이제 청와대는 없어지고요. 대통령 직무실을 거기서 빼서 용산 국방부 청사 그 10층짜리 건물에다 옮깁니다. 그럼 거기 있던 국방부 시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보내기로 한 거고요. 그렇죠. 합참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분간 국방부랑 이제 같은 건물을 좀 쓰다가 네. 장기적으로는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수방사로 가고. 예. 예. 그 당선인이 조감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직접 설명도 했어요. 어제 기자회견까지 합쳐서 한 45분 정도,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네. 워낙에 이게 지금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니까 직접 나서서 이렇게 정면 돌파하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에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과 동시에 새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을 하고 네. 현재 있는 그 종로에 있는 청와대는 그날 바로 시민들한테 개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되는 게 대통령 관저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요거는 그 한남동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쓰다가 국방부 부지 내에 신축이 완성되면, 그러니까 다 지어지면 그때 옮긴다 그런 거죠. 그것도 이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예. 이번 결정에서 눈여겨볼 점들은 뭔가요? 일단 처음으로 역대 모든 정부가 다 이 자리 청와대 자리를 썼잖아요. 네. 그건 뭐 연원에 올라가면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총독 관사가 거기 있었고 네. 그런 다음에 경무대가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청와대라는 이름은 윤모선 전 대통령이 이제 바꾼 거거든요. 4.19 혁명 이후에.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모두는 아닌데 어쨌든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 문재인, 네. 이 대통령이 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 안 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공약도 했고요. 뭐 실제 측량까지 했지만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이 실제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익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죠. 일종의 이제 용산으로 확 틀어버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러면 이를테면 과감하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 과정에 좀 소통의 문제가 있다. 국민하고 소통하려고 간다면서 소통을 안 하고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속도 조절론 같은 거. 하지만 어쨌든 결정을 해버렸어요. 뭐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의 어떤 소위 말하는 통치 스타일을 좀 볼 수 있는데, 결정은 과감하게 하고 본인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몇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너무 차이가 크게 양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비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 비용 문제, 그렇죠? 500억 대 1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억은 윤 당선인이나 인수위 쪽에서 내놓은 거고, 네. 1조는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건데 격차가 너무 커요. 예, 그 중간쯤에 이제 답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만 옮기는 거면은 500억 원 정도로도 뭐 큰 차이가 안 나게 이제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국방부 옮겨야 되잖아요. 네. 국방부 옮기고 그 합참도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네. 연쇄적으로 옮기고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방호시설 재구축, 그리고 전산망 이전, 이런 걸로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을 좀 보면은 좀 네. 감이 잡힐 것 같은데, 국방부는 청사 이전에 5천억 원 이상 들 거다라고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기재부는 496억 원을 얘기하고 있고 국방부는 5천억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얘기한 500억에는 국방부 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아니 국방부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국방부 이전도 있긴 있던데요.
근데 그 비용이 이를테면 방금 얘기했던 방호시설 재구축, 전상만 이런 거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거에다가 좀 더한 거고 그래서 500억 원으로는 안 된다. 특히 합참 청사를 남태령으로 옮기는 거는 아예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들이라는 거는 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합참 청사를 남태령으로 옮기면 거기에 그 EMP 그 막는 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해도 한 2천억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500억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절차적인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하나가 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인수위법상 인수위가 이제 집무실 이전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앞으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당선인 측에서는 지금 500억 원 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 예비비 예산 본 예산의 예비비를 쓰는 거라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내일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측을 어떻게 끌어내고 설득하느냐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제 안보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우려의 성명을 또 내놓기도 했죠. 안보 공백. 지금 아무래도 다음 달이 지금 태양절이 있거든요. 4월 15일 김일성 주석. 그때 보통 이제 도발이 많았어요. 북한. 그리고 한미 연합 지금 훈련도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도발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국방부가 이전을 하면서 대응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히 도박적인 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제일 지금 문제 삼는 부분은 뭐예요? 일단은 속전속결 너무 빨리 좀 이게 이제 결정이 됐다. 이게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1월 27일 날 처음에 이 광화문 청사를 옮기겠다라고 냈고 지금 한 2달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진 과정이 이제 졸속 불통이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안보 문제 그리고 용산에 재개발을 계속 추진 중인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게 고도 제한에 걸리면서 그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일 우려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자한테 기자들이 그런 질문 다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영영 못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한 거다. 뭐 그런 설명도 했는데 잠시 후에 민주당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고요. 또 TF가 지금 꾸려져 있거든요.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TF의 팀장 윤한홍 의원도 오늘 직접 만나겠습니다. 양쪽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판단하시죠. 그나저나 김광일 기자, 예. 민주당은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거 있죠?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후보 간의 노선이 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강경투쟁,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강경투쟁이 좀 부각될 것 같고요. 후보는 이제 좀 개파 대리전의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좀 가까웠던 박홍근 의원 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측근 박광온 의원 이렇게 두 사람이 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기에 정세균계 안규백 이원욱 의원 그리고 친문 친노의 김경협 이광재 의원도 자천타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 열었어요. 네. 비대위원장 사퇴할 생각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사퇴할 생각 전혀 없고 대선 우리가 졌지만 좀 앞으로 잘해보겠다. 정치개혁, 검찰개혁 하겠다. 대장동 특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기자회견인데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비판도 모두 발언에서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 보유세 부담 낮추겠다는 점도 주목이 돼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일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강변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 표가 많이 늘었다 이런 분석도 있어. 경향신문 기사였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동산 아파트 가격하고 정확하게 비례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하고. 그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줬다 이런 거죠. 그게 영향을 줘서 윤석열 후보한테 사람들이 더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압구정동 이런 데는 거의 90% 나왔습니다. 윤석열 그 정도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보유세 부담 지금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예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을 하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1주택자 중에서도 지금 아파트값이 고가면 종부세 냈잖아요. 예. 좀 많이 냈잖아요. 근데 1주택자면은 아파트값 상관없이 종부세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 당론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검토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대로 이 구도가 가면은 또 진다. 서울 지방선거에서 서울은 참패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좀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보유세는 분명히 낮출 것 같고요. 그런 정도까지 지금 뭐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돌아가는 판을 좀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연구소 마지막으로 갑니다. 더블링은 꺾였다. 코로나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배씩 그 신규 확진자가 늘어서 그동안 뭐 더블링 현상이라고 불렸었는데 그게 좀 이번 주말에는 주춤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에 60만 명 그때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 30만 명대로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어제도 그 저녁 9시까지 한 2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만 해도 같은 시간에 한 30만 명씩 잡혔었는데 그보다 한 10만 명 정도 적은 거니까 일단 더블링 꺾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부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거리두기 완화가 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이 기존에 6명이었는데 8명으로 좀 늘어났고요. 오늘부터 8명. 예. 다만 이제 식당, 카페 그 영업 시간 제한이 한 11시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더 늘어났냐 어쩐다 했었는데 이제 11시로 그대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하던 거는 이제 오늘부터는 3차 접종 마친 사람에 한해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여행 뭐 항공권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여행사들 주식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김준일 대표.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현재까지 누적이 93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만 더 있으면은 이제 1,000만 명 넘습니다. 한 번이라도 걸린 사람 1,000만 명 넘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 20%잖아요. 해외 사례 보면은 20%가 넘어가면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서서히 내려온다라는 게 이제 사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BA2 뭐 요게 지금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율이 30%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근데 최근에 26% 정도로 늘었어요.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이게 좀 관건이 될 수도 있겠다. 당분간 지속. 그래서 이번 주가 정점이다라는 거는 정부의 관측이었는데 조금 더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